안녕하세요. 숲식터북입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코스피 0.13포인트 약보합으로 오늘 끝났는데요. 옛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2월달까지 그때 상이 갑자기 방송 중에 생각이 나네요. 그때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하루에 뭐 1포인트, 1.5포인트 빠질 때 우리 코스피는 그 당시에 거의 2800, 900, 3000 넘어서 3100까지 넘어갈 전혀 미장의 영향을 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들 이 매수 세력이 얼마큼 강했냐면은 외국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올 정도로 매수가 따라 들어올 정도로 개인의 매수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주식이죠. 묻지마 주식. 온 정권사에 그냥 있는 대로 계좌를 다 오픈시킬 때였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니 그런 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묻지마 정권이 주식이 되는 그런 장이 아무라는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나스닥의 절대적인 영향을 보지만 지금 전망은 미국 장보다는 이제부터 한 2분기 정도 올해 10월달 11월달까지 미장보다는 한국장 증시가 좋다는 전망들이 아직까지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는 그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이 점은 제가 꼭 방송 중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오늘 제가 알은 이야기예요. 겉에서 한국장이 옛날 방금 말씀드린 그 연도까지 미친 듯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미장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단지 6월달에 제가 신용 경색이 좀 많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아직도 그 전망에 대해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더 딜레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뉴스에 간혹 한씩 나와요. 신용 경색에 대해서. 그는 벌써 신용 경색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방송 중 멘트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해보면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는 것. 앞으로 그런 장이 올 때 저희들이 마음가짐이나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가능하면 올라타는 말등에는 달리는 말등에는 올라타지 말자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종목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인프라코, 현대인프라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인프라코 맞는데. 오늘 제가, 단타의 장이 열렸습니다고 이번 주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단타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1050원까지 빠졌, 1010원까지 빠졌죠. 1000원 한번 무너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얘들이 하방을 잡고 던지는 전략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요 날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요 날 고점 1360원이죠. 자, 요 1360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 오늘 고가가 1360원.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제가 이 숫자를 갖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그게 주식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주식을 해본 경험상에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 건 아주 의미가 많다는 것. 오늘 4월 28일 이 고점과
오늘 이 고점은 평행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 라인과 이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이 평행선이 만들어진다는 건 내일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하방을 잡을 건지. 이 조정이라는 건 요 라인과 올해 최고점인 요 라인 사이에 등락폭이 심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요 라인 1900을 뚫고 1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희망은 버리십시오. 냉정히 제가 말씀드리면 요 라인 4월 28일 요 라인과 5월 4일 1900 요 라인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반드시 11,000을 뚫고 올라가겠지만 조정 라인을 벗어난다는 시그널이 온다는 건 하방이겠죠. 내일 더 빠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가 9,670원, 저가 9,670원까지 열린다는 거죠. 예.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4월 28일 이날과 요날 사이에서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긴 조정이 될지 짧은 조정이 될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제 경험상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아침 만원대가 빠지지 않은 걸 보고 1090원에 5천주를 매집했습니다. 한 이유는 단타용이지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한 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비중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매집한 건 단타용으로 5천주를 매집해서 1300 고가 1360까지도 안 받았고 1300원 이상만 뚫으면 매도를 할 예정으로 걸어놨습니다. 아마 1300원에 걸려있는 요 주식에서 5천주는 제가 매도할 주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팔지를 못했네요. 그러면 내일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 이유는 팔지 않은 이유는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하방 잡고 밀려 내려갈 건지 요거를 내일 확인차 저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밀린다면 저는 던질 거예요. 수익을 보든 입제를 하든 손절을 하든 내일 5천주는 던집니다. 올라가고 조정을 받는데도 단타용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 청취자분 중에 한 분도 대충 11,000원대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저랑 같이 가시죠. 예, 저도 11,000원 이상 넘어가야지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니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가시죠. 예, 그래 보시면 두산 현대 인프라코의 전망 뭐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말씀드리지만 현대 인프라코는 단타의 장이 열렸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내일 전망은 다시 한번 9,760원 이날 고가 1780원 요 1780원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조정 구간인 요날 4월 27일 하방 종가 기준 9,860원 사이에서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모레. 이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딜레이 시키고 다음 달 2월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던질 건지는 목요일날 아침장 오후 9시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하방이 잡힐지 조정이 잡힐지 상방이 잡힐지는 목요일 아침 9시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를 보면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애초에 하루 이틀 3일 5그레 이번 주까지 행복할 가능성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더 이상 아까도 없습니다. 뭐 2만원이나 19,980원이나 오르지 않대
진중하게 저한테 상담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 비중을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값 정도는 제가 이 비중을 지금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냐니, 주식 하시는 분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악재도 없다. 더 이상의 호재도 없을 경우, 더 이상의 악재도 없을 경우, 그때가 매집 구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HMM한테 딱 맞는 말 같아요. 저희들이 주식을 사놓고 수익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속 터지는 마음이 있지만, 이 애들은 HMM에 직접 담당되어 있는 매도와 또 이수하고 싶은 업체, 이 애들은 속이 더 타겠죠. 저희들보다 속은 더 탈 것 같아요. 근데 초에 처음부터 제가 HMM을 방송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죽일 놈은 산업은행입니다. 꼽히는 춘삼을 다 보내고, 그죠? 팔 수 있는 이 회사를 아주 제가 팔 수 있는 기회 다 놓치고, 이재화가 이 지랄을 타는 거는 그만큼 고생을 해도 싼 애들이지만, 애꿎은 저희들 투자자 개미들만 계속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옵션 만기일은 HM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보시면은 4월달은 그래요. 4월달에는 이 옵션 만기일의 매도와 프로그램의 매도와 매수를 보면 거의 또입또입니다. 그래서 영향 안 보고 대략 그날 아마 양봉이 있던 가능성도 아주 많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요일날 저는 뭐 대나무를 한번 흔들어 본다면 목요일날 21선인 2614원 21선 21선 저는 2만 다시 한 5, 600원은 다시 목요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시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됐든 HM 같은 경우는 목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 사이에 2600원, 500원, 600원 가는지 조금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것 또한 뭐 제가 뭐 뉴스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만들어서 이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단지 저는 이 회사의 지금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슈도 없고 뭐 기다리고 있어야 될 종목이다 보니,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시황 체크하고 수급 들어온 거로 봐야 되는데, 실은 그거조차도 그냥 덮고 싶은 심정입니다. 뭐 여러분 심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기다리시죠. 뭐 희망을 갖고 기다릴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사람이 거짓말하지 돈을 될 때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냉정한 거니까. 자, 시그널은 기간이 들어오는 날, 풀매수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 재차 강조하지만 외국인은 제껴들고 기간이 풀매수 들어오는 날이 이 회사 매각이 진행이 결과가 튀어놓을 날이라고, 이 말만큼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네요. 자, 5월달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기다려 보시죠. 예, 타이틀로 보면 4월달이 전환사채 연구체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갖춰지는 달이 4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엔 반드시 이 회사의 연구체의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율 3%에서 6%로 재계약을 해야 될 달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중간치 7월달, 중간치 7월달 이전에 이 회사의 매각 이슈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분이 말씀하시기는 불장을 한번 보고 싶다는데, 험의 불장은 매각에 따르는 결정사항에 따라 불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저희들 조금만 더 참고 한번 기다려 보시죠. 반드시 수익은 볼 자리입니다. 그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또 많은데 LX 인터내셔널이나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는 애초에 저는 그런 뉴스는 지금까지 믿고 그런 뉴스에 따라가 매도와 매수를 해본 적도 없고 단지 참고용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면서 결론은 각자 개인이 판단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체크는 하죠. 체크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제 방송 내용 중에 말씀드린 게 LX가 가져간다면 유상증자의 일자가 나오는 그날의 흐름의 주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액체미 주가가 반등하느냐 반등이 뭐부터는 찾느냐는 지금의 대세로 봤을 땐 그것보다 그거 찾기보다는 LX 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 일자 공지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체크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도 같이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방송 내용과 같이 5,500원, 5,700원, 6,000원 요 3단계의 퍼포먼스가 끝나게 되면은 슈팅이 나올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5,700원 한번 뚫어 버렸어요. 답답합니다. 저도 황당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부터 제가 보고 황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오전장에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는데 실은 저도 바닥에서 샀던 5,300원, 5,200원대 샀던 주식에 5,000주를 오늘 제가 팔았습니다. 5,650원에 팔았습니다. 5,650원에 5,000주를 팔았는데 물론 또 내려올 때 이제 사겠죠. 다시 사겠죠. 단타의 장은 삼성중공업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단타의 장이 일어났어요. 제가 왜 팔았냐면 이거는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저께 방송 삼성중공업 방송이 제 말이 거짓말이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5,800~900원 됐더라면은 저는 비중 50% 줄였을 거예요. 네,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은 저를 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꼬리 달고 내려왔던 게. 그러면서 제가 오후에 어느 정도 다시 희망을 가져볼까 했던 게 5,680원에서 5,710원 사이에 종가가 난다면 내일 6,000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방송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단기 급등은 단기 조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내일 혹시 신용을 쓰고 계신 분들은 신용을 좀 정리하십시오 라고 아마 방송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런 일이 내일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옵션 만기일인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모레 여기에 낚시에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반등은 제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등은 제 입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빠지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반등을 좋아합니다. 이런 반등을 좋아하는데 이 반등에서 5,500선을 뚫고 서면 다행인데 5,600선, 700선 근접해서 빠졌다 그러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끌려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대의 차트의 분석으로 봤을 때 뭐 차트를 100% 신뢰는 하지 않지만 참고용이니까 차트로 봤을 때 요 라인이 5,730원입니다. 와, 5,720원 희한하죠? 그죠? 오늘 여기를 한번 의사타진해 봤다는 건 어떻게 끌고 들어온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 했던 거예요. 오늘 결국 기관이 끌려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자, 보시면은 기관이 끌려 들었어요. 기관이 끌려 들었어요. 기관이 끌려 들어와서 아마 기관이 매수와 외국인이 매수하면 요 라인 5,720까지 끌려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꼬리 달고 내려온다는 건 아직까지 not yet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내일 5720은 고점을 뚫고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요날 5580원 종가 기준으로 30원 이상 빠져서 0.5포인트 빠져서 종가로 끝날지, 그리고 옵션 만기에는 목요일을 맞이할지, 여기에 내일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끌개로 5720원 이상에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5720원에서 끝날지, 아니면 5800 0.5포인트, 오늘의 종가 기준에서 0.5포인트 빠지는 5580원에서 끝날지,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옵션 만기일인 모레에 삼성중공업의 걸기가 결정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일 방송까지는 예상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치를 못 냅니다. 예, 그래서 옵션 만기 요번 주 목요일 아침 9시 30분 이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녹화해서 한번 올릴게요. 근데 목요일 날은 제가 아침 9시 출발합니다. 한 10분 정도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9시 20분 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당시의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삼성전공업은 또 말씀드리지만 우상향이라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제가 6,200원 더 요걸 느끼실 거라는 거. 앞으로 10% 남았어요. 10%.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한 4% 이상 올라갔다가 5% 지금 5%에서 밀려들었거든요. 10% 붙으면 6,200원선의 요걸 느낄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4월 28일 이날에는 고가 기준으로 5,970원이잖아요. 요걸 한번 뚫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 나아집니다. 자, 요 수익 구간,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고, 오늘처럼 내려가면 사고, 오늘 같은 제도 5,650원에 5,000주를 정리했지만 다시 내려올 때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보니까 그때 되면 다시 또 도전시켜 놓을 겁니다.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좀 당분간 저희들 내 종목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그나마 수익이 더 나실 거라는 거.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5,800원 800원에서 900원 사이에 왔다리 갔다고 친다 그러면은 저는 비중은 축소를 권해드립니다. 장을, 이 종목을 떠나자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려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잡아서 치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너무 존버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 흥 같은 경우는 존버를 해야 되지만 삼중이나 현대인프라코는 그렇게 존버하지 마십시오. 제하는 매매 스타일을 좀 보시고 탄력성 있게 움직이시면 그나마 수익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한유화 이래 질질 흘러내리지만 그냥 뭐 무작정 기다리십니다. 됩니다. 게 아닙니다. 예, 경기가 턴하고 있어요. 경기가 3월을 기점으로 경기는 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이 케미카 종이 다시 한번 움트림이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월달에 움직입니다. 이것만큼은 기정사실이니까 대환유화 매집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나스닥이 돌아가는 상황이 깨리 공방입니다. 공방이라는 말은 한 2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니까 또 조정받겠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보합 시작, 강보합 끝. 아직 특별한 지금 이슈가 없다 보니까 끌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미장, 그리고 한국장은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많이 팔았죠. 이제 들어올 타이밍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오늘 2500선 무너지고 난 뒤에 장에서 오후에 다시 말아 올리잖아요. 2500선에 이 저항선의 이 지지는 선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바운딩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내일 코스피는 나스닥이 빠지든 어찌됐든 상관없이 저는 내일 코스피는 다시 0.3, 0.5포인트 이상 반등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 네 종목이 어떻게 또 변화를 하고 있는지 내일 아침 장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